미용실의 문이 격렬하게 열려 주변의 평온함을 깨뜨린 것은 또 다른 평범한 날이었다. 한 남자가 공간에 침입했고 그의 목소리는 벽 사이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야, 너 이 굴을 닦고 가서 우리 엄마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라. 실직한 남편은 아내에게 시어머니를 위해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손님들은 입을 다물고 얼어붙었고 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안드레이 브랭코이고 당신은 팹리 시크릿츠 채널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은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실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세요. 캐시아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도구를 청소하고 있을 때 드미트리가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폭발할 이유를 찾는 듯 눈은 좌우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단 3개월 동안 일을 하지 않은 채 그는 합리적으로 균형 잡힌 남자에서 그의 불만을 아내에게 털어놓는 신경질적인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제 말 잘 들었나요? 이 쓸모없는 놈아? 저 돼지요리 문 닫고 집에 가서 어머니께 드실 수 있는 국을 끓여 드세요. 비명소리가 너무 커서 옆 의자에서 손톱 손질을 하고 있던 얼린의 고객이 몸을 떨었습니다.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얼린은 부끄러워하며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입술을 오므렸다. 접수원은 침입자를 마치 외계인인 것처럼 쳐다보았다. 캐시아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얼굴이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점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둘러서 물건을 챙겨오세요. 드미트리는 마치 세상이 그의 요구를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캐시아는 사과하고 논쟁을 벌이고 심지어 울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겪은 모든 일들, 특히 드미트리가 직장을 잃고 살이 찌고 난 후에 그녀는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인 나인엘은 컬렉션에서 그의 가장 큰 동맹자였으며 항상 며느리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차에서 기다려요. 캐셔는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드미트리는 만족한 채 떠났고 문을 너무 세게 쾅 닫아서 매니큐어 병이 선반 위에서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진짜로 갈 거야. 엘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캐셔는 물론이죠 라고 답하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건을 모으는 대신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꾸준한 손길로 전화를 걸었다. 이고르, 캐시아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죠. 미용실로 오세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10분 후에요. 이고어 맥서모벅는 민간 대리점의 형사였으며 미용실의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건장한 외모와 차분한 표정, 안도감을 전하는 악수를 지닌 중년 남성. 한 달 전에 그는 드미트리의 장면 중 하나를 목격했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캐시아는 가방을 들고 차를 향해 나갔습니다. 드미트리는 초조하게 운전대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엄마는 벌써 3번이나 전화해서 배고프다고 소리쳤어요. 그는 마치 여성들이 동전 몇 푼 때문에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봉사해야 하는 것처럼 여성의 의무에 대해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캐셔는 침묵을 지켰으며 창밖을 바라보며 정신적으로 초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니넬은 못생긴 얼굴로 부엌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숟가락을 테이블에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는 이 게으른 며느리를 기다리며 이른 아침부터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도 아닙니다. 엄마, 제가 최대한 빨리 데려왔어요. 드미트리는 순종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1시간 안에 준비될 거예요. 캐셔가 냉장고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1시간. 그땐 굶어 죽을 텐데. 정말 무능한 주부야. 니넬은 계속해서 며느리의 결점을 모두 나열했고 드미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불만을 덧붙였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이제 누구야? 니넬은 짜증이 나서 투덜댔다. 디민니는 대답하러 가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고 그 뒤를 이어 냉정한 옷을 입은 이구어 맥섬 오버가 뒤를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드미트리 빅토로비치 크라부첸코요. 네, 나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 이름은 퍼넨캐거런트 대행사의 이구어 맥섬 오버 라이버캅입니다. 귀하 이름의 부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드미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빚? 8만 루블의 대출입니다. 4개월이 늦었습니다. 이자와 벌금을 합하면 금액이 이미 12만 루블을 초과합니다. 캐셔는 계속해서 야채를 썰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대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실수였나 봐요. 드미트리가 말을 더듬었다. 틀림이 없습니다. 서류는 귀하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귀하가 직접 돈을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니넬은 벌떡 일어섰다. 디미트리, 이게 뭐야? 무슨 대출이야? 엄마,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구어는 태블릿에 영수증을 표시했습니다. 저희 기록에 따르면 그 돈은 로얄 카지노와 온라인 도박에 지출되었습니다. 귀하의 계좌 명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드미트리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들아,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나이넬이 애원했습니다. 캐시아는 칼을 떨어뜨리고 남편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을 통해 나는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담배, 맥주, 변명이 나온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짜증이 나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이구어는 우리는 할부로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까지 계약금 3만 달러가 필요해요. 나에겐 그 돈이 없어. 드미트리는 거의 울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법원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 외의 법적 비용과 소송 비용도 귀하가 부담하게 됩니다. 니넬은 아들을 처음 보는 듯 바라보았다. 디미트리야, 정말 도박으로 돈을 빌렸다가 다 잃은 거야? 엄마, 말도 안 돼요. 나 회복하려고 했는데. 12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캐셔는 디미니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그를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던 여자가 이제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돈은 어디서 구하나요? 니넬은 신음했다. 당신의 연금은 2만입니다. 이라고 이구어가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로서는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가족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캐시아에게 쏠렸습니다. 드미트리는 절망적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는 그 빚이 며느리에 갚아야 할 의무인 것처럼 요구했다. 케이, 당신은 이것이 가족 내에서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디민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서로를 지지해야 합니다. 물론 그녀가 도와줘야죠. 나이넬이 강조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남편이자 미래의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캐시아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어 고리에 걸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차분한 태도로 그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거 알아? 난 도와주지 않을 거야.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드미트리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예를 들면, 아니요. 당신은 나에게 상의도 없이 돈을 가져갔고 모든 것을 잃었는데 이제 내가 그 대금을 지불하라고 합니까? 왜요? 드미트리, 당신에게는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니넬이 폭발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그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남편이 3개월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고객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고 유일한 수입을 내서 어머니를 위해 요리하라고 요구하고 게다가 말도 없이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동업입니까? 캐시아는 각자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3개월간 취업을 약속했지만 괜찮은 이력서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카지노로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제발요 드미트리가 간청했다. 이사하고 취직하고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저도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고어는 마치 살해 연구를 분석하는 것처럼 전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드미트리 빅토로비치, 금요일까지 3만 명이군요. 그렇지 않으면 과정이 계속되고 그는 문장을 끝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웅변적이었다. 신청자요. 이제 너무 늦었어요. 이고르가 건조한 몸짓으로 끼어들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모았습니다. 4개월간의 공허한 약속, 무시된 전화, 공허한 경고. 대본은 이미 작성되었으며 다음 막은 즉흥적으로 만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한 팔을 타고 스탬프가 찍힌 서류와 집행관 번호가 적힌 카드를 카운터에 남겨두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그의 뒤에서 문이 닫혔다. 아파트는 마치 묘비처럼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짙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니엘 스테파노브나는 그것을 가장 먼저 깨뜨렸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비난처럼 들리는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럼 이제 드미트리? 우리는 뭘 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크세니아가 대답하며 앞치마에 손을 말리며 공기를 가르는 듯한 정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연마된 돌처럼 단단한 그녀의 눈은 잠시 동안 남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그 눈에서 분노가 아니라 냉랭한 결의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었습니다. 너희 둘은 이 난장판을 어떻게 치울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의뢰인이 기다리고 있다. 드미트리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출구를 향해 몸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가방이 그녀의 엉덩이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크세니아, 잠깐만요. 그는 손을 뻗었고 손가락은 연기를 잡으려는 듯 떨렸다. 이 지옥 한가운데에 나를 이대로 두고 갈 건가요? 당신은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총을 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것이었다. 당신이 내 고객 앞에서 내 미용실이 뱀굴이라고 소리쳤을 때, 오후 3시에 계란을 프라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드미트리. 이제 그것은 결과입니다. 아파트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는 니엘의 숨막히는 비명소리와 남편의 간청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빗소리와 뒤섞였습니다. K 시니어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저주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들었을 때도, 시어머니가 그의 금발머리를 하나씩 뽑아내겠다 오고 협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스카프를 바로 메고 심호흡을 한 후 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라운지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마시며 말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알라가 있었다. 어땠어요? 완벽한 크세니아는 젖은 코트를 벗으면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고르 막시모비치는 오스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와 형사만이 아는 진실은 연출된 희극보다 훨씬 더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드미트리는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었습니다. 3만 루블, 법원 사건, 집행관 등 모든 것이 꼼꼼하게 작성된 대본에 지나지 않았으며 모든 극적인 일시중지, 모든 가려진 위협이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연습되었습니다. K 시니어는 3개월 동안 절약한 금액으로 그 성과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코팩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밤에도 휴대폰의 진동은 멈추지 않았다. 디민니는 30분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이 막힌 목소리는 분노, 직원 협박입니다. 와 절망, 돌아오세요. 제발, 제가 바꾸겠습니다. 들 번갈아가며 들렸습니다. K 시니어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장치를 끄고 친구레라의 침대에 누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뱃속에 불안함 없이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그는 미용실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의 오만함이 아니라 어깨가 축 처지고 양복이 주름지고 잠 못 이루는 밤에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오자 손님들은 말을 멈췄다. 당혹감은 가위로 잘라낼 수 있을 정도로 두꺼웠다. 크슈쉬.
그는 쉰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대화가 필요해요. 크세니아는 집게로 앞머리를 다듬고 있는 고객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문제는 위기가 되기 전에 의논해야 해, 드미트리. 집이 이미 불타버린 후에는 안 돼. 그는 열심히 삼켰다. 처음으로 준비된 변명도 값싼 정당화도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 말이 찢어지듯 튀어나왔다. 내가 틀렸어. 더 이상 너한테 소리 지르지 않을 거야? 여기도, 집에서도 안 돼. 절대로. 그녀는 마침내 그를 바라보았다.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고위험 투자를 평가하는 사람의 냉담함입니다. 그럼 일자리는요? 정말 그 일을 찾아보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 입을 다물게 하려는 또 다른 약속인가요? 벌써 시작했어요. 내일 인터뷰가 2번 있어요. 그의 손가락이 꿈틀거렸다. 마치 거짓말이 혀끝에 여전히 가려운 듯 했다. 하지만 K 시니어는 그 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포커에서 허세를 떨었을 때 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번에야 비로소 그녀는 그것을 믿고 싶었다. 3가지 조건이요. 그녀는 마치 관료적인 문제인 것처럼 화장대를 바라보며 열거했습니다. 첫 번째, 고함도 없고 굴욕도 없고 공개 장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진지한 일이지 2주 동안 지속되는 가짜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여기에서 그녀는 잠시 멈추고 천천히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 어머니가 사과하신다. 평생에 한 번이다. 드미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케이시엇이, 그 사람은 늙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그렇다면 그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겠네요. 나 없이도요. 교착 상태는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닐 스티퍼노브너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크세니아가 부엌에 들어올 때마다 독을 뱉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정시에 저녁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그려진 여성들의 서커스를 떠나라고 요구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디민니가 건설회사의 관리자로 일자리를 얻었을 때 고정급여 4만 루블, 혜택, 첫 번째 급여 명세서를 집으로 가져가 마치 평화조약인 것처럼 아내에게 확장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K 시니어는 음표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눈썹을 치켜 올렸을 뿐입니다. 경비. 중고품 가게에서 훔친 것 같지 않은 양복을 사세요. 다음 달은 인내심을 발휘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정말 변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의 아내가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K 시니어는 2번째 살롱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니엘의 숨막히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아파트를 위해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계약금을 계획하고 있을 때 미끼를 던진 사람은 와인잔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은 크세니아였습니다. 당신이 내 미용실을 뱀굴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드미트리는 얼굴을 붉혔다. 그는 어리석은 거짓말에 빠진 10대처럼 손가락으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바보였습니다. 당신의 등신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다리 아래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농담이 아니라 그 인정에 담긴 순수한 진심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는 공개적으로 그녀를 모욕하지 않겠다고 10번이나 맹세했을 때 K 시니어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가 맹목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녀보다 잃을 것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3년 후 부부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고어 맥서모비치는 미용실에서 평생 할인을 받았습니다. K 시니어는 완벽한 성과를 인정받아라고 농담을 했으며 전 고객의 남편이 제공한 위스키를 맛보며 웃었습니다. 물론 그 비유는 오후에 드미트리가 후회한 것처럼 그 빚이 허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부 거짓말은 어떤 맹세보다 더 견고한 진실을 구축합니다.